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등락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상당히 거의 한 8bp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이슈 있는 거 좀 설명드리고요. 이제 왜 빠졌는지 좀 여러 가지 좀 전망들과 의견들이 있지만, 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일단 조금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 나온 거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일본 니케이, 유럽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각권,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이나 LG전자나 제일제당이나 DLENC나 현대해상이나 GS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KT도 매수를 했는데, KT는 어차피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오늘 어차피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KT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설명할 때 KT는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네이버, KT는 절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패드 모형으로 이제 S&P랑 코스피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S&P를 이제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수치로 좀 통화량 대비해서 S&P 밸류에이션과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M2 지표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들 좀 살펴보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0.6% 정도 하락을 하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0.2% 정도 상승을 하고요.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 한 2,300억, 기관이 한 1,500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시스는 요즘에 계속 그래도 플러스 구간에 있고요. 오늘 한 플러스 1 정도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이 한 1조 1000억 정도 좀 대규모로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 한 3,400억 매도, 기관이 한 8,3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5,900억, 거의 6,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5,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1조 1000억 정도 대규모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700억 매수, 기관이 한 140억 매수,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이제 업종별로는 오늘 종이 목재 쪽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보통 이게 다 골판 지주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제 델타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염자가 막 1,000명이 넘었죠. 지금 오늘도 이제 1,000명이 지금 이미 넘은 상태인데, 이틀 연속 1,000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포장 수요 때문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그런 골판지, 이제 택배할 때 다 골판지 쓰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제주주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들도 좀 많이 올랐네요. 교육주도 그렇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이제 좀 언택트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상승은 하였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증권사, 뭐 화학, 뭐 건설, 뭐 운수장비, 뭐 섬유의복, 뭐 금융업, 보업 쪽이 다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뭐 특히나 이제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금리 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조 5천억 정도 나왔고요. 이제 뭐 원래 증권사들 뭐 전망치가 한 11조 한에서 11조 한 5천억 정도 언저리였었는데 조금 약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로는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이고요. 다만 뭐 최고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오늘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 1조 10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조 1128억 원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한 6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시장 전망치가 1조 한 2133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 한 8.3% 하회하면서 오히려 좀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금리가 뭐 사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뭐 미국 어제 빠지고 뭐 오늘 우리나라 이제 빠지고 거의 한 8bp, 7bp씩 빠졌는데 일단 뭐 사실 이게 발표되기 전에 이미 빠져가지고 저는 뭐 이게 큰 원인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뭐 6월 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직전 5월 사상 최고치 64포인트 대비해서 3.9포인트 하락한 한 60.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63.3을 조금 하회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2.4% 급락한 것도 좀 일정 부분은 원인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조금 더 맞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앞두고 단기자금 시장에서 저는 조금 이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동성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가 올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2019년 8월에 이제 미 의회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2021년 이제 올해 이제 7월 30일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종료일이거든요. 이제 정부의 보유 현금을 이제 2019년 8월 수준으로 좀 맞출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8월 평단이 한 1,364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미 재무부가 이번 달까지 현금 잔고를 이제 4,500억 달러로 좀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21년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미 재무부 보유 현금 잔고는 한 8,519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제 한 달에 결국 이번 7월에 4천억 달러 가량의 이제 현금을 좀 방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는 연준이 이제 한 달 동안 시행하는 QE가 1,2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했을 때 QE의 거의 한 3배가 넘는 규모고요. 따라서 이제 정부발 이제 대규모 QE가 7월에 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당구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재무부 현금 방출이 이제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거랑 이제 QE 양적 완화 계속 하고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현금이 지금 완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자금 시장이 최근에 이제 RRP 보시면은 이 리버스 레포가 이제 리버스 레포 해서 이제 RRP라고 하는데요. 이제 RRP라고 하는데 이제 통해서 이제 영분의 재예치된 규모가 이제 1조 달러 거의 한 1조 2천 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급등한 다음에 이제 뭐 반기말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레포 총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포린 레포라고 해서 이제 리버스 레포랑 포린 레포를 더한 게 이제 토탈 리버스 레포라고 보면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결국 좀 반기말에는 그냥 리버스 레포는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이번에 한 4천억 달러를 또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레포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기 자금에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레포가 일단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국 단기 자금이 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단 일부 지금 현금이 이제 이 단기 자금 시장을 좀 벗어나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빠진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인 같은 경우가 일단 그럼 왜 단기 자금에서 왜 굳이 채권 시장으로 가냐? 왜냐면 채권 시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예대율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원래 코로나 때는 미 정부가 이제 은행 레버리지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줬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SLR이라는 비율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은행이 이제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잘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 규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자산을 이제 할 때 이제 이 자산에서 이제 완화됐을 때는 이제 국채랑 이 현금, 예금이죠. 뭐 예금을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자산이 작아지다 보니까 자산 대비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높으면 안 좋은 건데 여기에 이제 국채랑 현금은 사실 무위험인데 얘까지 포함되니까 지금 보시면 예금이 엄청 늘어나 있잖아요. 대출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은행 자산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자산이 상당히 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채랑 현금을 좀 줄여주면은 결국 레버리지 비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었었는데 이게 완화했던 게 없어졌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이제 없어졌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대출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국채랑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자산이어서 대출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예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금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제 MMF나 이제 그런 국채 시장에 점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미국 은행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에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본이 줄어들죠. 배당을 하거나. 그럼 이 자본이 줄어들면 결국 또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낮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또 대출을 안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경기가 이제 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예금들을 정부가 조금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 사실 이런 반증 자체가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욕조가 지금 그냥 욕조에 담긴 물이 이제는 그냥 지금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치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연준에서도 그냥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돈들이 단기자금 시장 이제 예금에서 넘어와서 그 예금에 넘어온 돈이 단기자금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채권까지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과잉된 상황에서 뭐 멀지 않은 시간에 결국 좀 연준이 칼을 좀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가장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냥 뭐 양적 완화도 연기되고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엄청 잘 돼서 부채 한도도 높게 받아서 양적 완화를 뭐 하면 가장 뭐 증시에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부채 한도가 지금 워낙 넘었어가지고 한도가 대규모로 좀 커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은 되고요. 뭐 결국 테이퍼링은 뭐 아무리 늦어도 뭐 내년 초 정도에 시작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게 좀 채권 시장 금리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3주봉으로 일단 먼저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까지가 3파, 그 다음에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라고 해서 이제 1, 2, 3, 4, 5파는 다 완성돼서 큰 1파가 완성될 것 같고요.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큰 3파의 1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뭐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이제 채널링을 한번 해봤을 때는 일단 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닿았다가 넘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때 조금 더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1파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이제 5파의 5파의 5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파의 또 작은 1파, 여기서 작은 2파, 여기가 이제 5파의 작은 3파지 않을까라고는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1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1파의 고점이 이제 3255.9죠. 여기가 일단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기준선이 깨지면 안 되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거의. 다만 이제 코스피 200은 좀 깨졌었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보냐 코스피 200을 보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전환선은 좀 하회를 했지만 이제 26일 후행스팬은 일단 기준선은 좀 깨지진 않았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또 9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전보다는 좀 추세가 약화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은 뭐 그때 조금 더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곧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FOMC 6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발표 날지에 따라 좀 증시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은 코로나 저점부터 여 4파까지가 33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3주,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가 22주, 여기 저점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22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65주. 기본 수치, 대등 수치, 기본 수치가 다 나왔어가지고 원래 좀 추세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계속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아마 76주 여기까지 8월 25일 정도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2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때가 또 딱 잭슨홀 주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딱 기본 수치인 33주 나와서 아마도 이제 뭐 여기가 고점이든 여기가 저점이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120분 분봉상으로는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다만 일단 뭐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조금 지지는 받았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다가 일단 딱 턱걸이를 해놓은 상태고요. 뭐 결국 그래서 내일 주가가 좀 중요하겠네요. 이제 26일 후행스팬을 타고 다시 올라갈지, 구름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지, 구름대 하단을 깰지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대응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한번 보시면은 S&P는 뭐 장기 파동으로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뭐 3파 고점에다가 이제 그어 보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깨지고 나면은 조금 더 ABC로 저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이고, 이제 여기가 5파, 1파, 2파, 이제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잠시만요. 네, 여기가 1파,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 여기까지가 1파고요. 제가 갑자기 잘못 셌네요. 여기까지가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4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그럼 이제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이제 3파고 여기가 이제 4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5의 1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의 2파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의 3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일단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고 가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를 조금 하회한 것은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RSI도 조금 70을 넘었다가 좀 하회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오늘 조금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분봉상으로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를 깨져야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200을 좀 지금 넘었거든요. 잠시만요. 200 볼린저 밴드 200을 보시면은 하단은 그냥 지우고 좀 보도록 하고요. 볼린저 밴드 보통 200을 이렇게 닿았을 때 닿았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이때는 좀 안 무너졌을 때도 있지만 이때는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라갈 때 워낙 강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논외로 하고 결국에 이제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200을 좀 닿고 나서는 조정을 항상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200 다시 하회하면 조금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계속 좀 타고 가야 이때처럼 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뭐 좀 올라갔습니다. 뭐 결국 볼린저 밴드 이탈할 때까지 뭐 빠졌다가 좀 올라가게 돼버렸고요. 일단 뭐 한 13.3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하락을 하면서 그냥 이제 구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뭐 전환선 기준선 다 깨지고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되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 전저점을 또 깨냐 마냐가 상당히 더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지 안 될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이 검은 색깔인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고요. 일단 빨리 26일 후행스팬도 위로 조금 올려놔야 여기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되돌리긴 했지만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 그냥 무너지느냐일 것 같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또 깨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또 올라가면서 끝났지만 일단 뭐 전환선에서 좀 저항을 나타내긴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에서 다 아래 있고 다만 뭐 구름대를 좀 넘어선 것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26일 횡스팬은 아직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준선 넘어가고 나서 뭐 사실 사더라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각권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소폭 하락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상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계속 좀 추세는 힘이 있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은 큰 문제 없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그 델타 뭐 아까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뭐 사실 이미 재확산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심하게 재확산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로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8.4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한 2.4% 이제 뭐 사실 이거 원유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이제 2.4% 가량이 아니라 한 마이너스 3.8% 정도 하락을 했었네요.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사실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에는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기준선도 깨지고 뭐 MACD, RSI 다 사실 매도 시그널은 나와가지고 사실 기준선 깨지면은 뭐 좀 그때는 추세를 조금 더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사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9.4까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 자금이 또 다시 이제 넘쳐 흘러서 시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좀 단기적으로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결국 좀 테이퍼링 하면은 뭐 저는 좀 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실질 금리 상승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늘면서 지급준비금 이제 실제로 시중에 풀리면서 좀 약간 금이 좀 상승을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신 또 이제 뭐 과매도 구간도 넘어서고 뭐 MACD 뭐 매수 이런 구간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도 금도 사실이긴 하고요. 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금리가 빠진 영향으로 뭐 급락을 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구름대 이탈하고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락으로 보는 게 사실 추세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 뭐 계속 사실 하락 추세였지만 이제 기준선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좀 급락을 많이 해서 이제 1.3까지 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그렇게 크게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키스콜딩스 보시면은 뭐 키스콜딩스 오늘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9일도 역전이 됐고 26일만 남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세만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소액이신 분들은 뭐 사실 이렇게 깨지면은 뭐 저는 좀 매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매도를 하기도 좀 힘든 물량이어가지고 그냥 보유는 하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 그냥 보더라도 뭐 MACD나 뭐 RSI 다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힘이 있는 주식은 이렇게 빠졌다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좀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저 같은 경우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17일 정도에는 늦어도 나올 텐데 뭐 실적은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좀 크게 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순서대로 그냥 효성화학 보시면은 그리고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성장률 0% 하고 뭐 할인율 9.16% 했을 때 뭐 한 64,000원까지 현재 주가 한 2만원인데요. 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보시면은 뭐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 1.6%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돼 있고 이제 9일 26일도 호전돼 있고 이제 구름대도 소폭 넘어가려고 해서 일단 뭐 확실히 내일까지 넘어가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딱 이제 뭐 MACD도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매수 시그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환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 실적이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많이 매도를 하면서 뭐 사실 하락을 했고요.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에서 뭐 전환선 소폭 하회했고 뭐 기준선 하회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구름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제 뭐 주봉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봉상 기준선을 뭐 깨지면 매도한다는 뭐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주봉상 그냥 전환선 깨지면 매도하겠다라고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율 7.5%, 연구 성장률 3%, 실적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한 31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재 주가는 약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일단 구름대랑 뭐 여기 51이동 평균선에서 좀 약간 지지는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름대를 위로 벗기냐 아래로 벗기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뭐 밑으로 벗기면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위로 일단 벗기면은 뭐 그때 이제 조금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머지않아 위든 아래든 좀 튈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할인율을 7.5%로 하고 성장률 3%,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한 95만원까지 올라가서 한 1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대림산업의 이제 건설 부분이고요. 뭐 추세는 뭐 오늘도 뭐 소폭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다가 한 3.5 올라가다가 많이 좀 되돌리긴 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추세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할인율 한 7.5%, 성장률 2%, 뭐 실적은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 뭐 거의 58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가 상당히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80% 정도 내재 가치는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제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하락은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가 특히 이제 해외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빠질 룸은 좀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은 하회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준선을 깰지 말지를 좀 보고 이 종목도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현대해상은 이제 구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딱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뭐 9일 횡스팬도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주봉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이제 하락하던 거 다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횡스팬도 3주봉으로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GS 보시면은, GS 같은 경우에 어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같이 빠졌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사실 유가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공유가 좀 마진이 잘 나고, 우리나라가 좀 항공유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정유사에서 항공유 쪽이 아무래도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계속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정유 쪽도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영역이 없으면 좋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면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였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지를 받다가 그 지지를 깨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구름대 깨버리면 뭐 그때는 좀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사실 정유 같은 경우에 또 구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전환선 넘어서고 9일 횡스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MACD도 매수 시그널 나와서 뭐 좀 중기적으로는 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3주봉으로 또 곧 있으면 사실 26일 횡스팬 호전되기 때문에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어 있고 조금 더 사실 길게 봤을 땐 좋은 회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할인율 한 7.5%, 성장률 2%,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한 98,000원 정도, 114%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원래 이제 개인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한 71조죠. 71조 매도하다가 지금 34조 누적 순매수 되돌렸기 때문에 결국 105조죠. 이제 105조를 엄청난 양을 단기간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뭐 따라서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보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 SK하이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주가는 한 12만 3천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5%, 성장률 3%로 잡고 캐펙스 투자는 한 14조 정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요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7만원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 120% 정도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과거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룸이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PBR을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아주 낮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42만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은 7.5%, 연구 성장률은 3%, 뭐 캐펙스, 연구 캐펙스는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실적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한 50% 가야 된다. 이제 주당 가치가 한 21만원 정도다라고는 일단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고요. 뭐 제가 이제 계산한 실적 전망치로는 조금 오버밸류다.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고평가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꼭 고평가라고 해서 주식이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확률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냐 마냐의 확률이지, 꼭 밸류에이션대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대로 가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꼭 밸류에이션으로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차트 봐야 되겠죠? 네이버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네이버 오늘 상승하면서 일단 뭐 전환선 기준은 전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프랑스 페이지는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일단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KT는 제가 좀 매수를 했었는데요. KT 주가는 32,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 이제 조정 할인율은 7.5%, 성장률은 3%, 캐펙스는 3조 정도 잡고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FCF 기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내재 가치는 한 255%, 한 11만원 정도 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과거에 이제 주가도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같이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이제 ROE가 계속 빠졌던 영향이 크고요. 2020년부터 이제 ROE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기대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일단 뭐 KT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뭐 다만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미치긴 하고요. 뭐 전환선이랑 이제 구름대는 상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매수했던 게 이제 MACD도 좀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RSI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MACD나 뭐 좀 구름대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이제 현대가 아니죠. 이제 키스홀딩스처럼 약간 좀 MACD나 이제 RSI가 주봉상으로는 조금 과열은 보이고 있고요. 뭐 결국 과열은 보여도 조금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이 전환선에서 좀 지지를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깨지면 좀 뭐 손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뭐 저한선 기준에서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회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일지개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주식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조금 약간 제가 실적을 좀 높게 전망치를 잡기도 했고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좀 약간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되어 있는 이제 일드객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미국 쪽 S&P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심장금리를 약간 차감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눈 수치를 보통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현재 조금 약간 금리가 빠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이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있고 뭐 결국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지표 보시면은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현재가 코로나 이후로 뭐 가장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시도 좀 약간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2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과거 대비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뭐 신고가를 드디어 이제 경신을 했고요. 24만 5천억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24조 5천억 정도 되면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는 뭐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 최고치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또 이제 뭐 여전히 계속 사상 최고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다만 조금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조금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8월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8월 중하순까지 올라가고 좀 조정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 앞에 이제 얘기한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지금 장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는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가 딱 26주 기본 수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딱 여기 고점부터 26주 이번 주가, 잠시만요. 26주 딱 기본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위든 밑이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될 만큼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해서 증시가 뭐 요즘 뭐 금리도 그렇고 뭐 사실 되게 조금 약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특히나 뭐 좀 증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또 더 그러실 것 같고, 뭐 사실 오래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TGA를 뭐 이렇게 4천억 달러를 갑자기 줄여야 되고, 이제 은행들이 예금을 잘 안 받으면서 뭐 그 돈이 장기 자금에 들어와서 뭐 국고 채권 금리까지 낮춘다고 생각을 할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예측도 사실 지금이 뭐 과거보단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냥 이럴 때는 결국 그냥 추세를 잘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기 때문에 경제 매크로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양적 완화를 많이 했던 적도 없고,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도 2008년도 이후로 뭐 사실 뭐 QE 1, 2, 3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이 거의 두 번째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경험도 사실 없고요. 거의 뭐 테이퍼링도 한 번밖에 안 했고, 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샘플이 없어서 앞에 이제 경험을 했던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뭐 저도 이제 그냥 파생 상품으로 어느 정도 좀 해지는 하고 그냥 콜 매수, 푼 매수해서 뭐 오늘 의사록이든 뭐 언제든 그냥 좀 약간 저는 양방향으로 증시가 조금 칠 거라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에 베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일정 부분 레버리지 되는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추세를 잘 보셔가지고 뭐 기준 어떤 종목이든 좀 기준선 깨지면 아니면 뭐 구름대가 깨지면 뭐 아니면 뭐 후행 스팬이 깨지면 여러 가지 좀 기준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아니면 이동 평균선에서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 뭐 그러한 기준대로 조금 약간 대응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오늘은 아마도 조금 빠뜨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